한여름 폭염이 계속 중인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과 캘리포니아 북부 국립공원 일대가 폭설로 고속도로까지 일시 폐쇄되는 최악의 기후이변을 겪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덥고 습한 여름이 길어지는 가운데 모기에 의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웨스트나일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동부말 뇌염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7%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경관이 지난 2021년 1월 연방의회 폭동에 시위대로 참가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국은 규정에 따라 이 씨를 곧 해직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알래스카만으로부터 때 아닌 한파가 밀려들면서 아직 한여름 폭염이 계속 중인 워싱턴주 레이니어 산과 캘리포니아 북부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폭설로 고속도로까지 일시 폐쇄되는 최악의 기후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 레슨 화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89번 고속도로가 지난 24일 밤새 약 3인치의 눈이 내려 폐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게시한 사진에는 레이니어 산 정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동부 산정의 미나렛 비스타 전망대도 눈이 약간 쌓인 모습입니다. 현지 보안관 레리 리치는 미나렛 비스타에서 8월에 눈을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키 리조트인 메머드 산에도 눈이 내렸지만 기상청은 이곳의 등산객들과 캠핑객들에게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정에도 이코가 패스 부근에도 눈이 쌓였고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고도가 높은 산에는 눈이 내려 쌓였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8월에 눈이 내린 것은 2003년 이래 처음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몇 년 새 극심한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올해에도 7월부터 바싹 마른 초목과 폭염으로 파크 산불 등 대형 산불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최근의 산불의 확산은 다소 주춤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시적인 한냉 전선이 물러가면 이 지역에는 이내 여름 폭염이 빠르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덥고 습한 여름이 길어지는 가운데 모기에 의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웨스트나일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동부말 뇌염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남미 지역에는 역시 모기에 의한 전염병 오로프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기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모기가 활동하는 평균 습도 42% 이상의 기온 섭씨 10도에서 35도인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모기의 활동 시즌이 길어지면 댕기열, 말라리아와 같은 흡열곤충에 의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은 보스턴 서쪽의 우스터 카운티의 80대 남성이 동부말 뇌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고된 감염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주내 10개 지역이 감염 고위험 또는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동부 도시 플리머스는 일몰부터 새벽까지 공원 등을 모두 폐쇄했고 오후 6시 이후 지역 당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모든 야외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동부말 뇌염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리면서 발병합니다.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감염자 30%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모기 방역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어퍼 맨하탄 일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전 6시까지는 사우스 브루클린 지역에서 모기 번식 지역을 찾아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남미 지역에서 오로푸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WHO는 지난달 기준 남미 5개국에서 오로푸치열 확진 사례가 8,07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병이 확인된 국가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쿠바, 페루, 볼리비아 등이며 사망 사례는 2건 보고됐습니다. 오로푸치열은 오로푸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깔따구에게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발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7%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가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43%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22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확정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95%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당에도 기울지 않는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38%대 33%로 앞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각자의 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는 자칭 진보주의자 87%대 10%, 진보주의자 93%대 5%, 온건파는 62%대 30%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트럼프는 보수주의자 76%대 19%,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권자는 95%대 4%로 해리스보다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사에서 인종과 성별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후보자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47%대 48%로 비슷했습니다. 후보자의 성별을 언급했을 때는 해리스가 52%대 42%로 앞섰고 후보자의 인종을 언급했을 때는 해리스가 53%대 39%로 14%포인트 앞섰습니다. 대학 측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해리스의 우위가 상당히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명문 케네디가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백악관에 입성하기 위한 무소속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후 선거운동을 함께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지 몇 시간 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를 본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밥이라고 환호하며 USA를 외쳤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후보 지지를 놓고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네디 지지자들로부터 약간의 힘을 얻을 수 있어 후반부로 접어든 선거전이 출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트럼프 후보의 유세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지배를 끝내고 검열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트럼프 후보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대통령이라고 평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투표 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표명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케네디 주니어의 가족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에 대한 그의 지지를 슬픈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라고 부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경호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이후 온라인상에 후보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테네시 서부 검찰은 어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한 남성을 23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일 올튼 홀이라는 이름의 올해 37세 남성은 지난 6월 SNS X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를 추락시키고 총을 쏴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비롯해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이 같은 글을 X에 올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기 몇 주 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주피터 지역 경찰은 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22일에는 애리조나주 경찰이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SNS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올해 66세인 로널드 리 시브러드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위협 사건이 잇따르는 등 대선이 극한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양상으로 치닫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다음 날 이 나라에서 정치적 수사가 과열돼 이를 진정시킬 때라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므로 아무리 신념이 강하더라도 결코 폭력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23일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인 국토안보부의 불법적인 정책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소송이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국토안보부의 가족 함께두기 정책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따기 전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정책의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 명, 그들의 자녀가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토안보부의 이런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고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고 있는 불법 이민 재앙을 적극적으로 악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 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경관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에 시위대로 참가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국은 규정에 따라 이 씨를 곧 해직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 DC 지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저스틴 이 경관이 공공질서 문란과 경관 폭행, 저항, 방해 등 2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한구역 건물, 무단 침입, 무질서 행위, 연방의회 건물 내 무질서 행위 등 3개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재 이 경관은 경찰국 내에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 제출된 증거 영상에는 이 씨가 폭동 당시 시위대 속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가장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진 연방의회 서쪽 하단 테라스 문으로 이어지는 아치웨이에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이 씨는 경찰을 향해 최루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비롯한 물건들을 던지고 손전등으로 불빛을 쏴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메릴랜드 주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다른 시위 인파와 함께 경관들을 물리적으로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규정에 따라 이 씨를 곧 해직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 씨는 폭동 6개월 뒤인 지난 2021년 7월 경찰에 지원했고 이듬해인 1월에 정식 경관으로 채용됐습니다. 한편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22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 홀수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P판에 이어 이번에는 20년도 더 전에 끝났다고 생각됐던 카세트 테이프가 부활했습니다. 비록 음질은 좋지 못하지만 오히려 빈티지한 감성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인기 가수들도 앞다투어 카세트 테이프로 음반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팔린 카세트 테이프는 43만 개로 2013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붐은 젊은 층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 앞다투어 카세트 테이프로 음반을 발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압도적 인기를 자랑하는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해 본인이 이전에 내놓았던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해 큰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가수 저스틴 비버, 디 위켄드, 찰리 XCX, 아리아나 그란데, 두아리파 등도 새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스트리밍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팬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젊은 층의 호응을 얻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빈티지한 감성에 호소한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음질은 오히려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주는 소리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카세트 테이프 개발자로 알려진 루 오스틴은 2016년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나쁜 음질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최근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휴대성도 있습니다. 휴대가 불가능한 LP보다 카세트 테이프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생을 위한 플레이어가 부족하고 Z세대의 경우 사용법도 익숙치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러시아인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이 이번 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불법적인 외화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업체를 수색해 책임자인 29세의 러시아인을 체포했습니다. 라 나시온은 체포된 러시아인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1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라자루스 외에도 아동 성학대물 판매자와 테러자금 조달자 등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아 이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오 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약 4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총기 폭력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21개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뉴욕주 총기 폭력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이날 수여된 자금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뉴욕주 저소득 위험 청소년 약 2,500명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고용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이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약 2,650명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교, 도서관, 레스토랑 등에서 일했습니다. 워싱턴 DC 합동 기지에 근무하는 한인 공군 소령의 5세 자녀가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에 가입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권군은 생후 15개월에 알파벳을 마스터했으며 3살이 되기 전에 곱셈, 나눗셈 등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는 독학으로 글을 배워 책을 읽기 시작했고 태블릿 PC를 통해 스스로 수화를 배웠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피아노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베토벤 심포니 5번을 연주했습니다. 올 가을 유치원에 들어가는 권고는 과학자나 우주 비행사가 돼 외계인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며 아들이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야구의 전설로 불리는 야구선수 베이비루스의 유니폼이 역대 경매에 붙여진 스포츠 기념품 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매 회사 헤리티지 옥션은 베이비루스의 뉴욕 양키스 유니폼이 2,41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당 유니폼은 1932년 월드시리즈 3차전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 당시 루스가 입은 옷입니다. 양키스는 이 경기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고 이는 루스의 선수 생활 중
마지막 챔피언십 우승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가에 낙찰된 스포츠 유니폼은 1998년 NBA 결승전에서 마이클 조던이 입은 시카고 불스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은 2022년 약 101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낮 최고 기온이 80도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